자, 지금부터 이제 공익 목적으로, 상익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하려고 미리미리 평가해서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여기는 뭐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520페이지 보니까 자, 맨 위쪽에 부동산 공시지가제도의 개념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다 그냥 읽어보시고, 자, 이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일반 토지거래의 뭐라고요? 지표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밑에 보상금이라든가 조세 부과 등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의 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이 딱 있는데 20억에 딱 나와 있답니다. 자, 10억에 딱 나와 있대요. 그러면 자, 근데 10억 평가액이 10억이라고 치자. 10억인데 이게 15억에 팔려고 내놨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가 가격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좀 싸게 파세요.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거꾸로. 자, 팔려고 내놓은 게 7억인데 이번엔 매도자 입장에서, 파는 자 입장에서 아니 평가 가격이 10억이나 되는데 7억밖에 안 되니까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기능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려고 했죠.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내용이고, 가격을 공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세라든가 보상금을 정하려고 미리미리 평가해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올게요. 519페이지. 자, 거기 가격 공시 제도를 요약한 게 있는데 요거 위주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 이제 요거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토지하고 주택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자, 토지하고 주택 요거는 반드시 평가해 놔야 됩니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나머지 비주거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평가하지 안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전부 다 국세청에서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또 다르게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서 주로 물어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상업용, 상업용이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는 주택만 정확히 알면요, 용어만 바꿔서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자, 먼저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데, 일단 맨 먼저 기억할 것은요, 전부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1월 1일 날짜를요, 기준 시점이다 해주는데, 여기서는요, 우리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 시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시 기준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시 뭐라고요? 기준일. 그러니까 이 날짜의 가치를 평가해서 언제까지 공시하라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되셨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기준 시점. 다른 말로요, 공시 기준일. 이 날짜의 가치를 평가해서 언제까지 공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자, 이 평가 대상 필지가 3,500만 필지 정도 된답니다. 몇 필지라고요? 3,500만 필지라는 얘기는 주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3,500만 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적지만 어쨌거나 소유자별로는 몇 명 있다고요? 3,500명 정도, 500만 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들을 56만 필지를 지역마다마다 뽑아냅니다. 이걸요, 표준지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 표준지는요, 아주 고급스러운 땅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가격이라든가 평균적인 땅,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아니면 용도 같은 게 평균적으로 이용되는 땅이죠. 이런 걸 뽑아낸 거를요, 표준지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해서, 자, 토지에 대해서 이제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이제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 사람이 바쁜데 이거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일 무지하게 바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 산정은 다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지역마다마다 감정평가 법인한테 조사 산정을 다 의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정 공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지만 조사 산정은 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한국감정평가 법인이 있죠?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평균 낸 거를 공시하는 겁니다. 그 최종 책임은 누가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는 겁니다. 되셨죠? 이 얘기 하겠죠? 이렇게. 자,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2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날짜의 가격을 평가해서 언제까지라고요? 2월 말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요거를 결정 공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해서 공시한 날짜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1월 1일 날짜를 기초로 해서 언제까지라고요? 2월 말까지 결정해서 공시하라. 이걸요 결정 공시를 해줍니다.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시군구청장은요 이렇게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마다 다 평가해 놓은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 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필지별로 이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 해줍니다. 개별 공시지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5월 31일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1일 날짜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해놓고 있어야 돼요. 되셨죠? 6월 1일. 자, 근데 요거는 표준지 공시가는 누구한테 시킨다고요?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시키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만 요거는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시군구 내에 있는 누가 평가한다고요? 공무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죠.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내려보냅니다. 시군구에. 알겠죠? 그러면 시군구에서 요걸 가지고 칸칸 채워넣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단독주택은요 우리 토지처럼 똑같이 평가합니다. 토지처럼. 자, 전국에 수없이 많은 단독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 있죠? 요거를요 표준주택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표준주택이라는데 요거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요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이다.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 사람이 바빠서 이런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들 중에 표준되는 걸 막 뽑아내서 평가하고 이거 언제 하고 앉았습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는 없겠죠? 이거는 옛날에는 3년, 2년 전에는 한국감정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조사 선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전국에. 얘들은 전국에 다 지부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걸 모두 뽑아내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 있죠? 뽑아내서 평가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만 이거를 결정 공시를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책임지고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건 언제까지냐면 1월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1월 말까지는 결정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 놓은 거를요,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다.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4월 30일까지는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표준 주택 가격은요, 자, 이 누구를 시켜서 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전문 집단이죠? 여기다 이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개별 주택 가격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공무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어 없어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라는 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있죠? 요거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칸칸 채우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는요, 표준 주택 아니면 공동주택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이건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있죠? 싸그리 다 끄집어내서 단지별로 다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아,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평가를 의뢰합니다. 자, 부동산원은 전국에 지부가 다 있어 없어요? 있죠. 지역마다 다 아파트별로 다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시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겁니다. 4월 30일.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이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라고요? 평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공시가는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맞춰가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얘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주택 가격은 뭘 가지고요? 표준 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통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되셨죠? 평가 기준. 그리고 우리 토지를 수용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땅을 강제로 수용해야 되려면 수용은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둘 다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보상 기준. 얘도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보상금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얘도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 별도로 암기하세요. 우리 개별 공시가는요,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합니다.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 같은 거 있죠? 이거 부과할 때도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게 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다면, 굳이 뭐 쓰자면,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이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표준자가 붙어 있는 거는요, 평가 기준, 보상 기준이다. 굳이 조금 요약한다면 평가 기준 뭐라고요?
보상 기준이다. 그 나머지는요. 표준자가 붙어 있지 않는 나머지는요. 이거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건 별도로 암기하세요. 자, 각종 부담금은 뭘 가지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개 같은 거, 개자 들어가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개 같은 거, 개자 들어가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구청장입니다. 개자 들어간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여기 개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개 같은 거 들어가죠?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게 되면 훨 나을 겁니다. 알겠죠? 훨 나아요. 자, 그리고요. 자, 요거는 별도로,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자, 비주거용이라고 해서 상가 같은 거 있죠? 내가 2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주택 같은 거는 단독주택 해주지만 얘는요, 일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반 부동산. 그리고 내가 이제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상가를 하더라도 아파트처럼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별도로 분양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칸칸마다 별도로 분양해야 하네요? 아파트처럼 별도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거를 여기서는 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집합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집합부동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알겠죠? 용어만 달리하면 돼요. 얘는요 일반 부동산, 얘는요 집합부동산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자꾸 기억하면 더 힘드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되셨죠? 여기다가 약간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약간 그만 붙일까요? 약간 더 붙일게요. 자, 어떤 걸 붙이려고 하냐면 이런 걸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내 땅이 표준지로 돼 있다. 지금 조세는 뭘로 가지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가 가지고 하는데 내 땅이 표준지로 정부가 정해놨답니다.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나요? 그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내 땅이 표준지로 돼 있다. 표준지로 돼 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로 정해져 있다면, 나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작성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정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굳이 다시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겁니다. 평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굳이 표준지로 정해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다. 보겠다는 얘기죠? 평가 안 한다면 그냥 표준 공시가 뭐가 돼요? 개별 공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주택이 표준주택 가격으로 돼 있다. 표준주택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때는요,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개별 뭐라고요? 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 곧이란 뜻입니다. 곧. 얘를 곧 요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평가를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도 있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도 있어 없어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둘 다 심의 절차를, 심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심의 절차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요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시, 군, 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든 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가격이든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결정 공시일입니다.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두 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먼저 이거는요, 30일 내에 이 신청해야 되는데, 얘는요, 얘는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해 당사자라면, 옛날에 어떻게 물어봤냐면, 토지 소유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죠? 이해 당사자라면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의 신청이 가능해야 하네요? 하다닙니다. 알겠죠? 이해 당사자라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 그런 얘기인데, 얘는요,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야 돼요. 결정 공시한 자. 그러니까 우리 표준주택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해야 돼요. 근데 개별 주택가격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군 구청장한테 해야 됩니다. 되셨죠?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야 돼요. 그러면 결정 공시한 자는요,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30일 내에 결과를 전화로 하면 안 되고, 서류로 있죠? 서류 작성해서 공시해 줘야 돼요. 작성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물어보니까 요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맞춥니다. 되셨죠? 요 정도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맞추고, 약간 부족한 게 있다면 유학지 가지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 해결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521페이지 맨 아래에서 6번째 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결정 공시일이 아니라 뭐예요?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3번 볼게요. 3번. 아까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있죠? 여기다가 의뢰해갖고 통계를 내서, 평균 내서 공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가 변동이 거의 없고 그럴 경우는 굳이 둘 이상을 의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의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하려다가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요, 업무 실적이라든가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다시 할게요. 원래는 둘 이상의 평가 법인한테 의뢰해야 되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한 군데만 의뢰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522페이지 맨 아래쪽 볼게요. 기출문제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찾으셨나요? 1번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의가 있는 자는 공시기준일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 공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2번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의 신청했는데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다시 가격을 정해서 공시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해서 공시해 줘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524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기출문제.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한 건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개별 공시지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그래서 자, 이 국가, 첫 번째 줄 맨 끝에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 그 기준이라는 얘기죠. 평가 기준.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뭐라고요? 기준이다. 그 얘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꾸 좀 읽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526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바로 아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1번 보겠습니다. 시군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굳이 평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그때는 표준지 공시가가 곧 뭐가 된다고요? 개별 공시가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527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줄 보면 527페이지 있죠? 와, 맨 위쪽에 박스 바로 아래 줄 보면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시군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시군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맨 아래 볼게요. 자, 맨 아래 527페이지 맨 아래 개별 공시지가는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요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맨 아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활용돼요?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528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표준주택은요,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걸 찾아낸 겁니다.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주택 있죠? 요걸 뽑아낸 겁니다. 읽어볼게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오른쪽 볼게요. 529페이지 맨 아래쪽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 볼게요. 1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 뭘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의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뭐라고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틀려? A. 표준주택은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얘는 뭐 심의를 거치라고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얘기죠. 조금 어순하지만 좀 하다 보면 저기 굳어집니다. 굳혀지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3번. 자, 52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3번 찾으셨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조할 때는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얘를 산정할 때는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한다.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 530페이지 정확히 중간 정도 볼게요. 정확히 중간 정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은 가장 큰 업무가 뭐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맞죠? 자, 읽어볼게요. 정확히 중간.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기준이라는 얘기죠. 평가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531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2번 볼게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을 곧 뭘 보겠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겠다.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요, 곧 뭘 보겠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겠다. 3번 볼게요. 개별 주택 가격은 언제까지 결정 공시하냐면 4월 30일까지, 여기네요. 4월 30일까지 있죠? 이때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532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자, 보세요.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에는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할 때 쓰는 겁니다. 뭘 부과한다고요? 조세를 부과할 때. 자, 읽어볼게요.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에 비추세요. 과세. 그러니까 과세 등의 업무에 그 두 번째 줄 끝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할 때 써먹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나요? A, 얘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할 때 써먹겠다 그 얘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자, 534페이지 볼게요. 534페이지 딱 중간에 개별 주택 가격은 누구한테 이의 신청해야 돼요? 시군구청장. 공동주택 가격은 누구한테요? 국토교통장관. 딱 중간 볼게요.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가격도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맨날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다 보면 요거보다 조금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는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춥니다. 되셨죠?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많은 내용을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거 프린트물 있죠? 이거 보겠습니다. 자, 뭐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과 산출되는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데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 이거는요, 집약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약 한계. 요거 아직 아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네. 네. 10분 전에 한 것도 기억 안 나는데 3시간 전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하긴 했어요, 분명히. 잘 뒤져보면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현상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된다. 이건요,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주로 도시의 외곽부, 주로 이제 도심 쪽보다는요, 외곽부의 개발 과정 중인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를요, 비지적 현상이다.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비지적 현상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비지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는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유학지 가지고 할 겁니다. 그냥 답만 적어 놓으세요.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높다. 요거는 유학집에 있는 거니까 제가 유학집 할 때 할게요. 지금 당장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관리론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론. 자, 무슨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물리적 하면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이런 걸 얘기하고, 기능적 하면은요,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설비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는요,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얘기합니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한 등의 관리. 이거 조심하세요. 요거는요,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관리입니다.
이미 소유권의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술적 권리다. 그 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관리가 안 될 수 있죠. 그럴 때는요, 누가 더 잘못했냐 해서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관리 방식은요,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이거는요, 위탁 관리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효율적인 관리는 될지언정 기밀 유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리의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이거는 팔아치우겠다는 얘기죠. 다른 거 구입하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산 관리 영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산 관리. 시설 관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 있죠?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일단은 소유자의 의사 능력이라든가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종업원 몇 명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자가 관리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자가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가 관리. 그 다음에 업무의 완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면서 반복된 행동을 반복하는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전문성은 매우 낮다. 이거는요, 자가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죠? 자가 관리. 자, 그 다음에 6번 보기 또 있나요? 무슨 임대차는요, 임차자 총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 이거는요, 비율 임대차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라는 얘기죠. 이걸요, 비율 임대차 방식.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요, 가능 매상고, 예상되는 매출액,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요거 1층에다가 횟집 잘 입점시키면 2층, 3층은 자동적으로 입점돼야 한대요? 된다. 2층은 뭐가 들어와요? 호프집. 3층은 뭐가 들어와요? 노래방. 이게 대한민국의 코스 아닙니까? 코스, 3차 코스. 코스 안 다녀봤어요? 코스 안 다녀봤어요? 네. 뭐 이렇게 얌전한 척 합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방식의 개요 및 주된 평가 방식. 우리 원가 방식은요,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비용성 원리에 따라서 평가하는 겁니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이게 있고 얘네들은요,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 있죠? 요거 있고 하나 더 한다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래서 표준지, 토지 같은 거는요, 표준지를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죠. 요게 원칙입니다.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요거는요, 수익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익 방식. 얘는요, 이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요거는 수익성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시상가치의 조정은요, 3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시상가치를 주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조정하거나 가중 평균하는 방식입니다. 가중. 주된 평가 방식에 가중치를 더 주고, 부수적인 방법에는요, 가중치를 덜 주어서 이걸 평균 내라는 얘기죠. 이걸요, 가중 평균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평가할 때는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가법. 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사용권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과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경우죠. 여러분, 빈번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얘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줘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게 바로 주된 평가 방식입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무형자산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하라고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수익환원법.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평가 방식과 선박 및 항공기의 평가 방식은 다르다. 자, 자동차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항공기라든가 선박은요, 원가법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라 하면, 표준지 공시가라면 누가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있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평가법인한테 의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시군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니까 시군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군 구청장. 세 번째 볼게요. 뭐는 주로 세금 부과까지는 섞여 있는데 개발 부담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개별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 부과라든가 개발 부담금 부과 시 활용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렇게 활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다. 이거는 표준 주택 가격을 얘기합니다. 표준 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뭐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중앙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게 끝이네요. 끝이니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위주로 정리하셔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춥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 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책 3방식 이걸 좀 더 할 겁니다. 3시간 반 동안에.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시고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